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바디 진행할 차례인데요. 소프트바디라고 하는 거는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뭐 고무라든지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중에서도 리기드바디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과부하가 굉장히 심한, 다시 말해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 시 굉장히 버벅임이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꼭 이 소프트바디를 사용해서 표현해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잘 표현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고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가 않아.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들은요. 그래서 조금 기피를 하긴 하는데 사실 배워놓고 좀 익숙해지고 많이 쓰다 보면은 굉장히 유니크한 기법으로 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바디도 첫 번째는 이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쪽 태그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볼에다가 시뮬레이션 태그에서요. 리그디 바디를 주셔도 되고요. 소프트 바디를 바로 주셔도 돼요. 차이점은 여기도 있죠. 리그디 바디에도. 이걸 활성화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폴리곤 오브젝트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made of polygons lines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오프 상태, 이거는 이제 딱딱한 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폴리곤이나 어떤 라인,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모그라프의 클론 오브젝트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덩어리로 부드러운 어떤 덩어리 형태대로 만들어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예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그 레스트 스테이트 매스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상태를 어떠한 상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몰프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매스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맵 소스, 그러니까 버텍스 맵 같은 거나 모그라프 셀렉션 등을 통해서 만들어 선택되어 있는 이 영역 있죠. 영역. 그 영역만큼을 뭔가 부드러운 상태, 그러니까 스프링 상태라든지 이 소프트바디의 상태를 유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다음에 여기 use accurate solver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항상 그냥 틱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계산을 해서 뭔가 풀어내는 그 결과물 있죠. 이거에 대한 정확도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틱을 해놓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언틱해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준 상태로요. 이거를 그냥 소프트바디 상태로 해놓고 월 부분에 참 안 넣었죠. 뭐 넣어야 돼요? 이건 리기디 바디나 소프트 바디 관계없이 콜라이더 바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딱딱하게 톡 떨어지는 게 이게 리기디 바디죠. 그냥 그 다음에 요거를 폴리곤 라인즈로 바꿔주시면 sorry 이거 아니죠. 요거죠. 착각했죠 지금. 폴리곤 라인즈로 바꿔줄게요. 이걸 오픈해놓고 오케이 이거죠. 그러면 요 폴리곤의 벌텍스대로 얘들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신기하죠? 그런 다음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고무 같은 느낌으로 요거를 제가 하이퍼넘스를 한번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람 빠진 고무 느낌이 들죠. 그죠? 자, 하이퍼넘스 잠깐 끄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래쪽 옵션들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트럭처럴이라는 거 있죠. 스트럭처럴 이게 뭐냐면 본연이 가지고 있는 형태 있죠. 그 형태 그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형태대로 돌아오게 하는 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리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제가 10으로 낮춰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100으로 해놓고 지금 뭔가 그죠? 뭐 제가 하이퍼놉스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이게 애니메이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위치를 다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줄게요. 이제 하이퍼업스를 주고 당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죠. 여기 보시면 제가 스트럭처럴이 100이 돼 있죠. 이거 10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상당히 많이 찌그러지죠. 1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100으로 다시 해볼게요. 좀 극명하게 차이를 주기 위해서 좀 확 높여볼게요. 200 정도까지 높여볼게요. 2000 이렇게. 그러니까 본연의 구조를 최대한 2000 이렇게 높이면 안 될 것 같고요. 100 정도가 적당한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연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뭔가 변형을 일으킨다라는 거.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 옵션들은 굉장히 많이 보여질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보시면요. 예를 들면 파티클도 마찬가지고 또 오브젝트 디포머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옵션들이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나중에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해놓으면은 이 러버, 그러니까 이 뭐죠? 이거 고무 같은 느낌 있죠? 탄성, 이게 가장 많이 찌그러지는 형태를 보여줄 거고요. 100 정도 하면은 원래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탄성 같은 느낌이 많이 안 들게끔 된다는 거예요. 1000이래 돼 있네요. 지금 100 정도 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Structural Damping, Elastic Limit 이런 데 보시면은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전부 다 Vertex 맵으로 사용 범위,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할당을 해줄 거냐. 이 Structural이나 Damping이나 Elastic Limit, 뭐 Shear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런 어떤 옵션들이 어느 구역까지 얼마만큼 줄 거냐라는 거를 지역을 할당해 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맵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요거는 예제가 있으면은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후에도 뭐 우리가 소프트 바디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해볼 거기 때문에 예제를 많이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 이것까지 하나씩 설명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댐핑이라는 게 있어요. 댐핑. 댐핑은 요걸 단어 그대로 보면은 이제 뭐 제어, 감쇄, 그러니까 감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 그러니까 이 스프링스라고 하는 게요. 사실 이 전체가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하나만 조절을 하고 뭔가 하나를 옵션을 뭔가 다른 걸 정의한다고 해도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뭔가 좀 하모니가 나야지 적절한 또 옵션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프링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스에 대한 어떤 값이 더 빨리 감쇄하겠죠. 더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감쇄하는 효과는 덜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스프링이라는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엘라스틱 리미트라고 있죠. 이게 탄성이죠, 엘라스틱이. 그래서 엘라스틱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탄성에 대한 한계점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0%면은 이 탄성, 이게 비활성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100, 1000으로 놓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뭔가 요거 한번 켜서 볼게요. 떨어지는 요 느낌이요. 그죠? 그래도 조금 공기가 차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얘네들을 다 제로로 놓고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는 조금 그래도 공기가 차 있는 느낌이었고 튕기지는 않았지만은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에 대한 감쇄값이 컸죠.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금방 이제 그 찌그러지는 어떤 효과가 금방 꺼져버린 거기 때문에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만들어 놨었고요. 탄성의 리미트도 최대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실 때 이제 요것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shea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탄성하고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위의 어떤 뜻이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제가 0으로 놓고 플레이 해볼게요. 끄고요.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후 퍼져버리죠. 이렇게 고무 녹듯이. 그죠? 그래서 효과들을 어떤 걸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진짜 이거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제가 이걸 많이 안 쓴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작업에 약간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는 작업들은 웬만하면 좀 선호를 안 하는 편이어서 그런 거고요.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댐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댐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스트럭처럴에 대한 어떤 감쇄 효과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시얼에 대한 댐핑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값을 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뭐든지 간에 일단은. 다음에 여기 플렉션이라는 거 있죠. 플렉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뭔가 굴곡 있게 만드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렉션 값이 예를 들어서 0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굴곡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걸로 볼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플렉션 값을 100으로 올려볼게요.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그죠? 아까보다 굴곡이 훨씬 덜하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댐핑은 이거에 대한 감소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라스틱 리미트 같은 경우는 탄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탄성 같은 경우는 각도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각도 가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여기 요거 스트럭처럴에 대한 어떤 레스트 리미트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이거는 굴곡이기 때문에 어떤 각도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뭐 높낮이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리미트를 결정하는 거라서 이 리미트를 어디까지 줄 거냐 이거예요. 360도면은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올 거고 180도가 최대치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겠죠. 더 넘어가게 되면 270도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아마 기본적인 세팅 값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shape conserv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티프니스 경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00 정도로 높여 볼게요. 이거 끄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경도가 높아가니까 얘 찌그러지는 거는 찌그러지는 거고요. 일단 이걸 100으로 올려볼게요. 댐핑 값을 저희가 50 정도로 놓고요. 이것도 1000으로 놓을게요. 이거 아까 기본 값이죠. 이렇게 해놓고 스티븐스 100이죠 지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변형은 일어나는데 형태 자체가 딱딱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뭔가 리액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는 잡아 주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얇고 가벼운 어떤 재질의 고무냐, 뭐 그런 어떤 탄성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냐, 혹은 두껍고 뭔가 무거운 그런 재질의 오브젝트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스티프니스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볼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뭔가 형태의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형태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 굴곡의 변화, 볼륨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효과들에서 어떤 계산을 했을 때 불필요한 진동, 불필요한 볼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 값도 제가 제로로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렇죠. 최대한 볼륨을 팽팽하게 설정을 해주죠. 근데 요 값이 크다 이러면은 볼륨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요것들을 조절해 줄 때 쓰는 거고, 댐핑, 엘라스틱 리미트 똑같은 거고요. 위에 거랑 설명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쉐입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태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형태를 고수하겠다. 딱딱하게 하겠느냐, 볼륨 변화를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5 정도 주시고, 그죠? 요거를 뭐 5 정도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이 형태 변화를 크게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엘라스틱 리미트 같은 경우도 죽여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 형태를 유지하는 요 구조 자체를 여기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옵션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 형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거냐 이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스트 랭스라는 게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1대고 이게 100일 때다. 사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약간 형태의 변화는 있거든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클론 오브젝트 가지고 했을 때 좀 더 설명을 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른 옵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같이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콜라이드 바디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collision or 모더나미스 놓고 소프트 바디에서 이게 아니라요. made of clones로 놔볼게요. 그럼 옵션이 몇 개 더 생길 거예요. 그죠? 뭐 fix rotation, 뭐 rest length 옆에 보시면은 tear out length라는 게 생겼고요. 새로. 그죠? 그래서 옵션들이 몇 가지 더 생기는데요. 요걸 가지고 설명해야지 rest length에 대한 개념을 좀 보기 쉬우실 거예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클론 오브젝트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거 자체가 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그래서 이걸 조금 낮춰서 볼게요. 50. 그죠? 좀 더 탄성이 생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레스트 렌스 같은 경우를 설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설정을 해보면은 0으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작아졌죠. 그러니까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이걸 제가 크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라기보다는요. 이 힘이 적용되는 간극을 어느 정도 간극을 두고 설정을 할 거냐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조금 복잡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눈으로 딱 바로 보여지는 어떤 투명성이 있는 이런 옵션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요. 알고리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 적용 범위가 늘어날 거냐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넓게 퍼졌고요. 좁게 퍼졌고요. 이런 식으로 100% 이런 식으로. tear out length 같은 경우는 이제 tea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눈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뭐 뭔가 깨어지는, 깨트려지는 이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3D 여기 스냅 4D 상에서 보시면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클로스에서도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tear out length 같은 경우는 제가 줄여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는 효과를 줄 수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야지만 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픽스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면 좀 편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굴러가거나 이렇게 하는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죠? 이런 것들. 이걸 고정을 시켜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픽스 로테이션을 만약에 제로로 놓는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고정을 해준다.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차이점이 보이시죠? 지금 값을 줬을 때 쬐끔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제로로 넣게 되면은 훨씬 더 값은 커지겠죠. 이렇게
뭐 아래쪽 shape conservation이랑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pressure 이거는 여기서 볼게요. pressure 이게 되게 매력적인.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바디의 가장 주된 메인 옵션은 이 pressure 같아요. 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압력이라고 하죠. pressure 압력. 이 상태에서요. 이거 끌게요. 제가 pressure를 50 정도 줘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부피가 어떻게 됐나요? 0으로 놓고 다시 볼까요? 옵션들 좀 줄일게요. 플레이. 원래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프레셔를 줬다고 칩시다. 키를 줬다고 치고요.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지금 저는 차이를 느끼는데 옵션이 조금 수치가 모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제가 그러면 이걸 확 올려볼게요. 300 정도 더 올려볼게요. 부풀어 버리죠. 이게 프레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람을 훅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단순히 바람을 넣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면은 이런 것들이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중으로 뜨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줄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풍선 같은 거 만들 때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뭐 타이포 같은 거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공중에 약간 떠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줄 때도 만들어내기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여기 볼륨 컨저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100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요런 몽따주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shape conservation 형상 유지라고 말씀드렸죠.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륨 컨저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객체의 어떤 볼륨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클수록 어떤 압축률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셔 값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소프트바디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드린다고 해서 100% 이해가 되진 않아요. 작업을 해보면서 예제를 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이론 설명해 드리는데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시간에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재밌는 걸 만들어 보고 완성까지 시켜보는 그런 걸 해볼게요. 그래서 다이나믹도 같이 한번 옵션으로 좀 줘보고요. 이것저것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한번 만들 때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연습장에다가 스케치 하듯이 막 갈기면서 연습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3D도. 자, 그러면은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